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재산세 과세 객체라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중에 수많은 세법 강의가 있겠지만은 압도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다라고 미리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험가에 돌아다니는 재산세 과세 객체라고 하는 부분은 수험서 한 8페이지 내외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학원 선생님들이 자기 재량에 따라서 몇 개 밑줄 그어서 이거 외우시라고 얘기를 하는 시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이 자료는 20년 동안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라고 하는 파트까지를 모두 소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 지금 재산세 과세 객체 중에서 토지에 관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은 재산세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도 한 문제 나오는데 한 3분의 1의 확률이거든요. 얘도 맞출 수가 있어요. 일단은 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는 사람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지자체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 보내서 삥 뜯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보통징수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재산이냐라고 5개입니다.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까지 총 5개가 재산세 과세 객체인데 여기서는 토지에 관한 부분이 제일 복잡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재산세 과세 객체 토지에 관한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는요, 과세 대상하고요, 비과세 대상으로 두 개를 대별합니다. 앞에서 유사공제 전대주 이런 얘기 하면서 일정한 토지 과세 대상이 된다. 이것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과세가 되는 게 원칙인데 일정한 경우 이미 본 것처럼 무슨 태종림 이런 거, 시험림 이런 것들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책에는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 대상은 다시 3개로 구분하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가는데 공부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먼저 비과세 대상, 이미 예시한 것처럼 시험림, 세종림, 백두대관 저쪽의 임야, 자연공원 보호지구의 임야 이런 것들은 비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이 법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과세, 어렵지 않죠. 이 법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된 토지에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과세.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법도는 관계 법령, 다른 법령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50% 경감한다 라고 하면 그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비과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머리 싸울 게 없습니다. 안 중요하니까. 이제 과세 대상은 3가지. 분리과세, 합산과세, 크게 2가지. 합산과세는 별도 합산과 종합합산으로 대별합니다. 기본 틀을 보셔야 돼요.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의 토지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가액을 다 합쳐서 재산세액을 결정할 거냐, 아니면은 각 개별 토지 단위로 재산세액을 결정할 거냐에 따라서 분리과세와 합산과세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 많은 게 분리과세, 총 3가지로 대별해 봅니다. 얘는 뒤에서 공부하게 될 세율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0.07% 소위 저율 분리과세를 부릅니다. 농지, 임야, 목장용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의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전 한 필지, 답 한 필지, 과수원 2필지, 임야 한 필지, 목장용지 한 필지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재산세를 과세할 때 다 합쳐가지고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필지 단위로 해서 다 재산세액을 결정한다. 농지, 임야, 목장용지. 다음에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농지라는 표현 대신에 점점점 전, 점점점 답, 점점점 과수원 이런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재산세 중에서 비과세를 제한 과세 대상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농지이며 목장용지 0.07%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건 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외울 거니까 이 파트를 볼 때마다 죄 없는 0.07을 꼭 봅니다. 그럼 농지이며 목장용지, 농지이며 목장용지는 금방 외워요. 애쓰지 마세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그런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너무 애쓰지 말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겁나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얘기죠. 또는 무모하게 살고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6개 과목을 가르칠 수 있고 등등등. 가르치잖아요.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농지이면 목장용지 0.07% 외우셨습니다. 물론 3분 지나면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이 파트를 다시 펼치게 되면 농지이면 목장용지는 외워. 충분해. 여러분 지적 능력 그 정도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암기하실 영역이 기다립니다. 0.2% 분리과세. 분리과세라는 얘기는 각 필지 단위로 재산세를 결정한다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그 세율은 0.2%. 이걸 이제 외워야 돼. 염전, 터미널용 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수토지. 자세히 보지 마시고 염전, 터미널, 공장용 건축물의 부수토지. 이걸 저는 이렇게 외우라고 권해 드립니다. 이 염터 공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예요? 말을 만들어야지. 임진왜란때 소위 왜군 또 왜구들과 겁나 맞짱을 떠가지고 실제 그 시절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한 칼을 하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충무공 이순신. 근데 그 함자 이름을 잘 안 부르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호를 불렀어. 이순신의 호라고 하는 것은 충무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충무공이라는 용어를 쓰죠. 임진왜란 때 이 충무공 옆 동네에서 오야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왜구를 격퇴하신 분이죠. 그분 성함은 이염토 0.2%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하는 거. 염전 터미널용 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염토. 오늘 이제 일기 쓰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알고 말았다. 이 충무공 친구 이염터공이라고 하는 거. 전 분리과세 0.07% 농지면 목적용지. 금방 외운 것 같아. 또 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따로 기억하실 게 이염터공이라고 하는 거. 좀 이따 기다리면 이염터공이 만든 그 당시에 최신의 무기도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4%. 아주 고율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갖고 있으면 4만원씩 든다 이런 얘기야. 겁나 센 거예요, 세율. 자, 이 4%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하는 거. 바로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나중에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까지, 별장까지. 그래서 4%는 장 시리즈로 끝나게 됩니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그런 뉘앙스죠.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별장까지. 이게 4%입니다. 4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 4장. 4%는 장으로 끝나게 된다. 이때도 여러분들은 이 염토공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리과세 대상 토지예요. 자,
자, 그러면 이제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각 개별 필지 단위로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을 때 지자체, 지방선거 하나의 지자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의 토지들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0.07%, 저율 분리과세, 0.2% 저율 분리과세, 4%의 고율의 분리과세라는 개념으로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영토공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장세일지 금방 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농지임의 목적명에는 겁나 외웁니다.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워줍니다. 자, 이제 합산. 한 사람이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 필지를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액을 결정할 때요, 그 토지를 다 합쳐서 그 그룹에 속하는 것들을 다 합쳐서 재산세액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합산 대상. 두 가지 그룹을 봅니다. 별도 합산 대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종합 합산 대상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별도 합산 대상 외우셔야 됩니다. 차고용 토지, 운전하고용 토지, 원형 보전 임야, 그리고 외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입니다. 외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제 아까 우리 배웠던 이 염토공이라는 개념과 엮어서 같이 풀어갑니다. 임진왜란때 충무공 혹은 이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죠. 이분이 그 외구를 작살낼 때 썼던 무기 비격 진천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른다. 예, 상식, 교양이 없는 사람이지. 상관없어. 뜻만 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충무공의 비격 진천례라는 포의 한 종류예요. 네이버 가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격 진천례 뭔가. 귀찮으면 안 됩니다. 등을 이용해서 외구를 작살내셨다. 이 충무공의 친구 이염토공 선생께서, 장군께서 별차운원외라는 무기를 가지고, 별차운원외라는 무기를 가지고 외구를 작살내셨다. 별차운원외, 별차운원외, 별차운원외.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는 차고용 토지, 운전학원용 토지, 원형 보전 임야 원, 그 다음에 외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앞에서 0.2% 할 때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으로서의 바로 토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 자, 산업단지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 공업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렇게 시험에 낼 수 있을 거예요. 셋 중에 하나만 걸려서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이염터 공 앞에 수식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니까 0.2% 분리 과세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울 때 이염터공이라고 불렀던 바가 있습니다. 한편 별차 운원외라고 해서 여기서는 외가 포인트라고 했어. 법조문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읍면지역, 중점, 산업단지, 중점, 공업지역. 그러니까 이 세 개, 이게 묶여 나오는 거예요. 이거의 외 지역이에요. 읍면지역도 아니고, 산업단지도 아니고, 공업지역도 아닌 지역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 없음 과세 대상 토지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얘는 세 개를 외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은 거야. 왜냐 아니냐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야. 다시 이염터 공 들어가면, 공만 있으면, 외가 없으면 이것은 0.2%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별차 우는 외. 비격진 전에나 별차 우는 애나 말이 어렵게 마찬가지 않아. 차고용 토지, 운전 학원용 토지, 원형 보전 임야 등등등 외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은 바로 별도 없음 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이 얘긴즉슨 하나의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 어떤 사람이 차고용 토지 2필지, 운전 학원용 토지 2필지, 원형 보전이면 1필지, 그리고 5회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1필지를 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일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나중에 과세 표준 계산하고 여기다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별도 없음 과세 대상 토지 세율은 뭐냐? 몰라. 최소한 0.07%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나중에 세율 문제는 거의 연계가 돼요. 별차 우르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은 조선의 역사를 공부하셨습니다. 이춘공 이분이 썼던 무기 비격진전입니다. 이분의 친구 이염터공께서는 별차 운 원 외라는 무기를 가지고 왜구를 토벌하셨다. 이염터공 별차 운은 외. 이렇게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이게 세팅이 되면요 재산세 파트가 되게 부드러워져요. 근데 재산세에서 절대적인 암기, 이게 종부세라는 주제까지 같이 연계가 되니까 겁나 힘들어지는 게 이염토공 별차운의 요 맥락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분리과세는 개별 필지 단위로 세금을 결정을 하고요, 합산 대상, 과세 대상 토지는 같은 그룹. 그래서 별도 없음 과세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 있으면 그걸 다 합쳐서 가액을 결정하고 거기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 표준을 결정하고 일정한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재산세액을 결정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게 써 있어요. 간단해요. 분리과세도 아니고 별도 없음 과세 대상 토지도 아닌 나머지 토지를 먹어야 된다.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다 이렇게 합니다. 작년까지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이게 이제 부속 토지 이것만 외우면 다 문제를 풀 수 있었어. 그것만 시험에 나왔으니까. 지금 분리과세와 별도 합산이 보통 일반 수험에서 8페이지로 그랬습니다. 이 8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뭐가 된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다. 합산이라고 하는 것은 더한다고 그랬어요. 분리는 개별 필지 단위로 세금을 매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합산은 별도 합산과 종합합산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몇 개 있고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몇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별도 합산끼리 다 더해서 일정한 과세 표준과 세율을 계산하고요, 적용하고 종합합산 과세 대상끼리 묶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 표준과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영역에서 재산세 관련한 것 또는 나중에 종부세라는 것과 연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합산 등을 구분하는 것이고,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0.07%, 0.2%, 4%라는 식으로 대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나오면 이런 식의 정리된 자료가 아닌 식이면 뒤집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우리가 모든 법조문을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이 틀 안에서는 최소한 최근 20년간 여러분이 준비하실 공인중개사 세법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나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라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이염토공 별차 운은 왜라고 하는 거, 이것만 틀 잡으면 사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방 가고 농지면 목적 농지도 금방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전세 과세 객지로서 건물이라든가 건물 토지 묶어서 보는 주택, 항공기와 선박 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부분이 세분화력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뭐 건물에서는 골프장용 건축물, 오락장용 건축물 뭐 이런 식으로 몇 개로 특정이 되어버려요. 간단하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과세 객체라는 주제가 되고 다음 시간에 과세 표준과 세율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